안녕하십니까. 고객 관계 관리의 정삼권입니다. 오늘은 챕터 11 고객 가치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고객 가치와 고객 가치 분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는 고객 생애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 가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그죠, 가치, 고객 뭐 이런 단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품이죠,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죠, 그죠? 물론 상품이라기도 하지만 제품이나 서비스는 다시 말하면 고객들이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를 하기 위해서 지갑을 열게 하는 특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지갑을 여나요? 저는 우리 젊은 학생들은 제일 선호하는 것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쵸, 핸드폰이죠. 핸드폰. 참 핸드폰은 이제 없이는 그죠? 예. 어떤 분은 두 개 이상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핸드폰을 제일 선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노트북, 그죠? 노트북은 필수적이고, 그죠? 그래서 카페 가보면은 요즘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런 노트북을 가지고 카페에서 그죠? 참 즐기는 것 같아요. 참 삶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죠, 많이,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객이 좋아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치 있는 것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는 TV, 그죠? TV라든지. 그 다음에 또 서비스로는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제품이지만 서비스는 뭐예요?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것이 택배죠, 택배. 참 택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은데 이 택배의 전달 서비스는 매우 고객들한테 그죠? 알게 모르게 나가는 지갑을 열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제품과 서비스를 이제 고객이 지갑을 열게 하는데 이제 고객이 느끼는 가치죠, 그죠? 가치. 그래서 가치라는 무엇이냐라고 보면 가치는 좋은 것, 또 쓸모 있는 것, 값어치 있는 것, 유용한 것, 뭐 값 이런 뜻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죠? 가치라는 것. 그래서 가치란 용어는 뭐 경제학적인 면 또 철학적인 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좀 살펴보면은 철학적인 면은 인간의 욕구나 또는 관심을 그죠, 충족시키는 것을 우리는 밸류 즉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아무리 싼 거라 할지라도 어, 내 자신이 그쵸 욕구를 하지 않는 그죠, 니즈가 아니라면 그죠,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죠, 충족 만족을 못하니까 가치가 없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참 가치 있는 삶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그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찾아야 된다는 것이 가치죠. 근데 이제 이런 제품과 서비스를 가치를 느낀다는 것은 당연히 값어치 있는 값을 지불한다는 재무적인 용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치는 그저 상품이나 제품이 지니고 있는 어떻게 보면 속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 전에 음,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핸드폰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에 있는 속성들이 중요하죠, 그죠?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그죠? 중요시 하기는지. 그래서 기능들의 가치가 모여서 그죠? 그런 것들이 기능들이 여러 가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들에 대한 만족, 그죠? 가벼운 것도 있고 색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등등이죠, 그죠? 또 충전기 역할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상제품에 대해 갖고 있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좀 뭔가 아직도 설명이 더 부족하죠. 그래서 가치라는 거는 좀 더 다음에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프라이스라는 그죠? 값이라는 액수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죠? 같은 노트북이든 같은 핸드폰일지라도 가격에 따라서 내가 인지하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사고 파는 물건에 대해서 일정하게 매겨진 이제 액수가
플라이스죠. 가격이죠. 그죠? 또는 가액이라 그래요. 그죠? 가격의 액수죠. 수치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치라는 것은 쓸모 있는 것, 유용한 것에 대한 그죠? 자신이 관심 있고 욕구를 만족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그러면 고객 가치란 무엇이냐?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교환을 통해서 그죠? 제품과 서비스는 뭐하고 교환이 돼요? 그죠? 머니 돈하고 교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제적인 또는 기능적인 심리적인 또는 사회적인 편익에 대한 지각된 가치죠. 여기서 말하는 편익은 효율성을 뜻하기도 해요. 이익이란 뜻이죠. 그죠? 내한테 플러스 되는 이익이 된다는 이익에 대한 지각된 가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느 제품을 그래서 풀빵을 그죠? 1,000원을 지불했을 때의 만족도 그죠? 맛있는 정도 그죠? 이익이 되는 거 그죠? 그래서 기업들은 그래서 이러한 기업이 제공하는 편익을 우리는 베네핏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보면 그래서 고객 가치는 기업이 제공하는 편익, 이익과 그다음 고객이 지불하는 가격 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기업이 제공하는 것이 1,000보다 높아야만 고객은 1,000원을 주고 구매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식으로 보면 그래서 고객이 느끼는 가치는 밸류는 어떻게 되냐면 기업이 제공하는 편익 즉 혜택이죠. 이익이 되는 혜택과 이제 나한테 나갔잖아요. 들어오는 건 제품이고 서비스고 그죠? 그러니까 나가는 건 비용이니까 가격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의 가치라는 것은 혜택 마이너스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책에 따라서는 편익 또는 혜택이라는 표현을 같이 쓰기도 하고 가격을 또는 비용, 코스트라고도 합니다. 나가니까 그죠? 수수료가 나가든 그죠? 무료는 제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객 가치는 이렇게 혜택에서 가격을 뺀 나머지가 고객의 가치라고 밸류라고 이제 재무학적으로 그죠? 경제학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객의 가치를 다른 말로 좀 어려운 말이겠지만 이제 효용이라고 그래요. 효용, 유틸리티인데 즉 재화의 효능을 계량적으로 또는 주관적인 관점에서 만족을 측정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본다는 건 만족을 한다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아주 좋아 이런 거보다는 수치화 이제 해서 만족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효용 또는 고객에 대한 가치라고 같은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알아야 될 고객 가치에 대한 것은 이 공식을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계량해서 만족도가 있다 없다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고객 가치가 매우 높다 안 높다라고 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 가치는 효용 그죠? 많이 들어본 용어 중에 하나죠 사실은. 그래서 좀 설명을 더 해보면 그래서 X축은 그저 재화의 양이에요. 또는 서비스의 양을 말하면 되고 만약에 풀빵이다 그러면 빵 하나 둘 셋 넷 해서 X축으로 가는 것이고 Y축은 이제 만족도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개 총 효용의 곡선은 그쵸? 빵을 하나 먹을 때, 두 개 먹을 때 이렇게 만족도가 배불 때까지 그죠? 만족도가 높은 거죠, 그죠? 그래서 총 효용에 대한 총 고객의 가치를 이제 나타내는 거고 한 개용은 단위당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 하나 먹을 때는 제일 맛있었고 만족이 그죠? 그다음 두 개 먹을 때는 좀 더 떨어지죠 만족하는 게 처음 먹은 거보다 그죠?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나서 호프를 한 잔 500 한 잔 먹을 때와 두 번째 잔, 세 번째 먹을 때의 만족은 하지만 떨어지죠. 첫 번째만큼은 만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는 한계 효용의 곡선이라고 칭하기도 하죠. 그래서 다르게 좀 수치화해서 이해를 시키면 그죠? 위로 총하향 효용에 대한 곡선은 그죠? 여기서 이제
뭐 한 그릇 두 그릇인데 라면을 한 그릇 두 그릇 이렇게 세 그릇 먹었다 치면 그죠? 한 그릇 먹고 또 두 그릇 뭐 맛있는 거는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라면을 먹었을 때는 이렇게 그릇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죠? 총 효용은 많아지지만 그러나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는 만족하는 수준이 낮죠, 그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그죠? 그래서 다섯 그릇, 네 그릇 이상 먹으면 질리죠, 그죠? 이제 그런 뜻에서 우리가 총 효용과 한계 효용에 대한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의 가치는 이렇게 총 효용과 한계 효용을 두 가지를 같이 수치화해서 만족도를 느끼는 것을 같이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가치는 효용이다. 즉 혜택에서 내가 비용을 제외한 것이 고객 가치, 즉 효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고객 가치를 우리가 또 다른 뜻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고객은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각된 가치 또는 인지된 가치라는 용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들이 제품 구매를 위해서 그죠? 기업이 이제 책정한 가격을 지불할 때 그죠? 고객이 비싸거나 싸다고 인식한 정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재래시장 가면 그죠? 이제 깎는 재미로 그죠? 표준화된 책정된 가격을 그렇죠. 뭐 디스카운트를 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협상을 해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고객이 생각하고 있는 인지된 지각 이미 저 가격은 얼마면 사겠다라는 그런 정도를 우리는 지각된 인지 또는 인지된 가치, 지각된 가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가치 구성 요소를 좀 살펴보면은 과거에는 대가치를 경제적인 면, 이제 기능적인 면, 심리적인 가치를 중점으로 두었다면 특히 이제 경제적인 가성비라 그러죠. 가격 대비 기능이 어느 정도 있느냐 또는 가격 대비 또 심리적으로 내가 느끼는 가격이 어느 정도를 구성 요소를 갖는다면 지금은 발전돼서 굉장히 더 넓게 있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기능적인 거와 경제적인 가치를 만약에 했다면 요즘에는 이제 감정적인 것 또는 심리적인 것 그죠? 감정이 이제는 많이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좀 환경이 경제적으로 약할 때보다는 좀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는 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의 변화적인 가치, 그 다음에 또 이제 사회적인 가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고객들이 느끼는 고객의 가치는 다르죠. 그래서 브랜드를 굉장히 젊은 친구들은 또 좋아하죠, 그죠?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선호하는 어, 제품을 그죠? 아까 말한 노트북이다 그러면 S 사 건지 L 사 건지 그죠? 또 외국 거를 할 건지 뭐 이런 것 등등을 그죠? 브랜드에 인지하는 그죠? 그런 기능성에 대한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가치 구성 요소가 이제 발전하고 있고 사회적인 가치로 보는 것은 그죠? 브랜드 유명한 거 그죠? 마크만 봐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선호하는 마크에 달린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신발이라든지 그죠? 뭐 그런 것 등등도 좀 표신하게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가치 구성 요소는 좀 다양하게 그죠? 사회적인 가치 또 생활 변화적인 가치로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그쵸 미국 회사에서 패턴을 국외 가치가 구성 요소를 조사를 해봤는데 30가지가 이제 이렇게 맨 밑, 밑에 기본적인 건 이제 기능이죠. 그 제품의 기능, 서비스의 품질 이런 기능적인 것이 중요하고 경제적인 면하고 그다음에 감정적인 면과 심리적인 면 그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 변화에 따라서 그죠? 어떤 자기하고 맞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또 자기 자아 실현하고 되는 것, 그래서 또는 자기 소속감하고 동일시되는 것,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무 야구장 시합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선호하는 그죠? 소속 생활에 대한 변화를 보기 위해서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응원하는 게임이 있을 때 이제 야구장을 찬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생활 변화에 따라서 고객 가치는 다르게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자기 자기를 초월해서 사회적인 영향을 느끼는, 그죠? 여러분들이
그죠? 브랜드 있는 옷이나 신발을 다 그죠? 가슴에 달고 그죠? 물론 그거 신경 안 쓰는 사람 또그 사람들이 또 느낌이 고객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렇듯 고객의 가치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이렇게 이제 변화되고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느 창업을 하거나 이런 구매를 했을 때 공급을 했을 때 구매자들에 대한 습성 이런 구성 요소를 인지를 하면서 변화를 잘 느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학생을 상대로 하는 식당은 좀 양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젊은기 때문에 그쵸? 소화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나 요즘에는 좀 젊은 이제 잘 먹어서 그런지 또는 양보다 질적으로 또 요구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또 저는 재밌는 게 이제 학교 앞에 가면 반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짬짜 짜장면하고 자장면 짬뽕이 반반씩 해주는 데는 대학교 근처에 있어요. 일반 식당에는 그렇게 파는 데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일반 뭐 아파트 주변이나 이런 데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런 구성 가치를 느끼는 세대별로도 다르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고객 가치 분석하기 위해서 측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그래서 고객 가치 분석을 하는 것은 뭐냐면 한정된 마케팅 비용으로 최적의 이제 매출 성과를 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고객이 더 많은 우리 기업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이제 분석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고객 가치를 평가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척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전통적인 마케팅 척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즉 제품을 이제 중심적으로 마케팅하는 때고 또는 이제 매출 성장률에 따라서 마케팅 척도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의 전년도 대비 증가라든지 또는 상반기보다 하반기 증감이라든지 또는 경쟁사와의 매출 비교를 이용해서 마케팅 척도를 조절해가는 것이 전통적인 마케팅 척도라면 요즘에는 이제 고객을 기초로 한 척도가 많이 있죠. 그래서 범주 내의 지출률이라든지 즉 특정 고객들을 중심으로 그죠? 또는 세대별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남녀가로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선호의 고객에 대한 포인트로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제 충성률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제품에 대해서 그죠?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제품은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20대 또는 30대 이렇게 세대별로도 해서 기초 자료를 가지고 인구 통계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척도를 개발하는 분석 척도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갑 척도죠. 이제 고가에 대한 욕구 만족도냐, 그죠? 저가의 욕구 만족도나 또 물론 이 중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또는 고객이 만족하는 정도를 가지고 가성비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성비를 가지고 내가 지갑의 척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마케팅을 분석하는 것들은 다양하게 방법이 많이 있지. 고, 어,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고객 활동 척도로서 하는 것이 먼저 획득률이에요. 즉 획득률은 뭐냐면 신규 고객을 어떻게 이제 잠재적인 고객을 신규 고객으로 전환한 비율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도 그죠. 각자의 그동안에 신규 고객은 얼마큼 늘어났는지 그런 걸 보는 것이고 획득 비용은 이제 획득률 가지고 1인당 비용으로 이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에 들어간 비용 대비로 어느 정도 마케팅의 효율성을 가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균 구매 기간, 그러니까 고객들이 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구매를 하는 그 구매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간의 구매 시간이 예를 들어서 A랑 고객인 쌀을 구매를 하는데 그죠? 20kg 구매하는데 얼마 만에 구매를 해가는지 이런 것 등도 평균으로 방문 구매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낸 거고 그다음 이제 유지율이라고 그래서 일정 기간에 이제 방문하거나 구매한 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3번에 있는 평균 구매 시간이나 유지는 유사한 것 같지만 이제 기간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되게 세일을 한다든지 할인 판매를 한다는 것은 이런 평균 구매 시간과 유지율을 가지고 이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대형마트에는 오후에 가면 그죠? 퇴근 시간 이후에 멀어지면 10시 이후에 가면 이제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잘 구매를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이런 평균 구매 시간이라든지 유지율을 가지고 또는 주중 주말인지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활동 분석을 측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탈률을 가지고 위에서 말한 유지를 1에서 빼면 100%니까 그래서 1에서 빼면 율이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율은 0에서 1 사이니까 그죠? 제로에서 100%까지니까 그래서 1에서 반대 하면 이탈률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 또는 이제 생존율은 그래서 금년에 예상하는 이제 판매 예상이 있는데 그거보다 평균 유지율에서 전년 생존율을 곱해서 증가하는 이런 우리가 이제 생존율을 예상해 보는 것을 이제 척도로 삼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확률로서 활동 확률이죠. 그래서 우리가 임의 시점 동안에 활동한 확률을 가지고 이제 한다든지 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하는 것들은 기존의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그쵸 평균을 내면 먼저 평균을 내면 그게 이제 정보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또 다시 또 비교를 하면 전년도와 비교한다든지 또는 경쟁사와 비교를 해서 나타내는 것들이 다 그저 마케팅을 위한 즉 그러기 전에 마케팅을 하기 전에 고객들에 대한 가치가 욕구가 무엇인지를 수치로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마케팅을 이제 전략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적인 이제 CI라는 분석을 보면 주로 많이 사용한 분석이 RFM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RFM 분석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약자 중에 하나인데 이제 프리센시는 최근 거래 최근에 언제 얼마나 구매를 했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얼마나 자주 프리퀀스죠. 그죠? 빈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이 얼마나 자주 방문해서 우리 제품을 구매를 했는지를 이제 수치화해서 이걸 또 평균을 내서 또는 차이를 잡아서 하는 것이 이제 편차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분산 또는 편차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거죠. 마지막은 이제 양이죠. 그래서 얼마만한 거래 금액이 중요하죠. 한 번을 사더라도 많이 사는 사람이 있죠. 그죠? 고가의 이제 그런 고객들을 우리는 이제 또 VIP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객이 구입했던 총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장 최근에 구입한 것은 언제이고 또 빈도는 어느 정도이고 그다음에 거래 총 금액은 1년 단위든 한 달 단위든 그죠? 이런 것들 세 가지를 기준해서 그저 이제 전략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RFM 분석은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선정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제일 간단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치 있는 고객을 이제 추출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각각 계산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에 하는 걸 뭐 5점으로 한다든지 그죠? 또는 빈도를 5점 점수를 준다든지 그다음에 거래 범위를 이제 5단계로 한다든지 3단계로 하든지 또는 10단계로 하든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순수한 그냥 매출액이나 빈도만 있었는데 그걸 데이터를 그죠 의미 있는 정보로 전환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죠 데이터 그다음에 정보 그죠 인텔리전스 그죠 지능 그다음에 노하우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인데 그 품질이 점점점 높아진 거죠. 그 높아졌다는 것은 그죠 평균을 내고 편차를 구해서 이렇게 나타낸 것들이 이제 분석을 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RFM의 분석은 마케팅에서 사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간단하게 쉽게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분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나요? 그래서 좀 더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기본 데이터가 이제 있잖아요. 그죠? 아까 세 가지를 중점을 했을 때 언제 사가고 그게 다 뭐 포스 시스템이든 그죠? 계산할 때 다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이 세 가지 R, F, M의 변수를 이제 변화를 해서 그것을 이제 데이터 마이닝 배웠던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라든지 또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자료로 변환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 기업에서 맞는 그죠? 맞는 이제 고객들을 추출해서 세분화시키고 가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세 가지로 만약에 빈도다. 그죠? 프리퀀시다. 그러면 다섯 가지 점수를 넣어서 처음 0부터 20%네. 그죠? 이렇게 20%씩 해서 이제 단위를 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매출액도 그죠? 세 번째는 매출액도 100의 기준에서 뭐 이렇게 쉽게 다섯 단계로 나눈다. 이걸 이제 스코어를 점수를 그죠? 1단계 1점에서 5점으로 나눌 수도 있고 3점까지 할 수도 있고 더 자세히 하기 위해서는 7점으로 나눌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치를 시켜서 이제 우리가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1, 2, 3 이건 이제 왼쪽에 있는 건 5점 척도고 오른쪽에 있는 주사위 모양은 이제 3점 척도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래서 이 손님은 그죠? 노란색에는 어느 위치에 있고 빨간색에는 어느 위치에 있고 파란색에는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그죠? 이 고객에 대한 이제 고객 전략을 그죠? 세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밑에 빨간색 왼쪽에 있는 손님은 저수익이죠. 그죠? 자주 매출액도 작고 그죠? 최근에 오는 것도 횟수가 작고 그다음에 금액도 최저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쪽에 있는 집단들은 그죠 저수익의 고객군이구나 하는 거고 최고 좋은 데가 그죠 파란색 맨 위에 있는 고객군들이 핵심 VIP 고객군이죠. 그 다음 이제 중간에 있는 이제 고객군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빨간색의 중간에 맨 끝에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쵸 구매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탈할 수 있는 고객군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그룹에 따라서 그죠. 여기서 나눴다는 건 그룹이 그러면 3, 3은 9에다가 그죠. 이렇게 곱하기를 하면 그룹군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맞는 그룹군에 따라서 그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이제 마케팅의 점수화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좀 이제 이해가 갔죠? 그래서 이렇게 RFM 분석 방법은 그래서 간단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어느 위치에 있는 고객군인지 그 군에 따라서 이제 마케팅 전략을 세밀하게 하는 전략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VIP 전략과 그죠 저수익 전략 그 다음에 또 우수 전략 또는 이탈하려고 하는 전략 이런 등등을 마케팅을 하면서 매우 중요하게 적합하게 적절하게 그죠 이제 하는 것이 고객을 이제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고객 가치는 우리 제품을 사간 고객이 어느 정도 1년 동안 또는 살아 계실 동안 평생 동안 이제 생애의 가치를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공부를 하겠지만 일단 이런 고객의 가치를 잘 수취해서 이제 평생 동안 그죠? 우리 10년 고객, 20년 고객, 30년 된 고객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상을 해주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죠? 우리 기업에 있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것인지를 이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이제 전략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전략적인 CRM 분석을 보면 이전 이제 고객 가치를 어떻게 하는 방법은 과거의 이제 거래 실적을 기초로 해서 이제 미래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조금 전에는 그죠 RFM 방식이고 이거는 이제 과거의 실적을 갖고 이제 미래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건가는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 가격 고객 가치를 이제 가지고 이 고객이 미래에 우리 제품을 과연 어느 정도 구매를 할 것인지를 이제 예측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죠, 그죠?
그래서 과거의 고객 성과들을 가지고 미래의 수익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제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시점으로 보면 모든 거래를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재무 관리를 꼭 배우셔 두는 게 좋아요. 재무 관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 사람이 재무 관리에 대해서 잘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물론 회계는 실무자가 한다지만 사장님들은 마케터들이 이런 재무 관리 경영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간의 가치, 그죠? 제품의 이런 가치도 알아야 되지만 시간의 가치가 굉장히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직장에서 노동을 해서 일을 해서 이제 돈을 재산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죠. 이런 재무적인 화폐라든지 이런 시간 가치 중요성을 알고 그렇죠. 재투자를 이제 어떻게 할 건지도 여러분들이 찾아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전공이 무엇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 가치에 대해서 좀 이 시간을 통해서 간단하게 제가 알려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화폐라는 거는 그죠?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달라요. 쉽게 말하면 10년 전에 짜장면 값하고 오늘의 짜장면 값을 비교해 보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를 더를 그럼 10년 전에 등록금과 현재 등록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다면 미래 10년 후에 그죠? 짜장면 값이나 또 미래의 등록금 값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재밌지 않아요? 이걸 재밌게 생각해. 머리 아프고 그러면은 돈 나만 다른 친구들한테 다 뺏기는 거 어떻게 보면 그죠? 눈에 보이지 않게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건 수학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요.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간 가치를 꼭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식인데요. 뭐 공식 보고 또 머리 아프다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미래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 미래는 FV라고 되어 있죠. 그죠? 퓨처 밸류고요. 현재 가치는 프레젠트 밸류라고 그래서 PV예요. 그래서 현재 가치는 그래서 현재 가치에다가 플러스 이자를 붙인 게 미래 가치. 예를 들어서 적금을 생각해 봐요. 우리가 매달 그죠? 매달 만 원씩 저금을 한다 쳐. 그러면 만약에 1년을 적금처럼 그죠? 적금이라고 해서 적금을 1년치를 이제 붓는다고 해봐요. 그럼 은행에서 한 달치 이자를 또 붙이잖아요.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매달 만 원씩 적어서 12만 원이 이제 1년이 되면 12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12만 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자까지 붙어 있어서 1년 후에는 그죠? 12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미래 가치예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건 쉽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 매일 뭐만 원씩은 저금해서 있으면 거꾸로 첫 달에 부은 거는 12달에 있으니까 12달에 대한 만 원을 이자를 주는 거고 2월 달에 부은 거는 또 11달에 대해서 그죠? 마지막 달은 한 달에 대한 이자가 이제 붙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여윳돈이 있을 때 그죠? 저금을 이렇게 하는 주제 하나가 미래 가치를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의 개념을 이자라는 것이 작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기본이 되는 이자가 붙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죠? 그래서 짜장면 값이 10년 전보다 지금이 비싼 이유가 이런 이자의 차이예요. 그죠? 근데 그 이자가 짜장면의 이자하고 등록금의 이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짜장면의 차이가 보다 등록금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찾아서 여러분들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높은 이자가 드는 데다가 이제 그쵸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진짜 매우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들을 알으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있는 거를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재 가치는 이제 이자율을 그죠? 현재 가치를 이제 오늘의 현재 가치를 보려 그러면 그죠? 지금 두 번째 공식에는 이자 플러스 이자 된 거를 왼쪽으로 옮겨가면 마이너스 이자잖아요. 그 마이너스 이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미래 가치에다가 나누기 1 플러스 할인율. 이 공식은 정해져 있으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그래서 가로 열고 분모는 1 플러스 할인율에다가 기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자액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어음이나 채권에 이제 할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음 뭐 학생이니까 어음 채권을 잘 모를 수는 있지만 이제 아빠가 그죠 물건을 구입하는데 현재 돈이 없으니까 이제 12만 원짜리를 1년 후에 주겠다고 그죠? 1년 후에 주겠다고 12만 원의 어음을 주는 거예요. 어음을 줬으면 그 물건 준 사람은 물건은 이제 많이 없어졌고 그쵸? 뭐만 있어요? 어음만 있잖아요. 그죠? 이 어음은 1년 후에 12만 원의 가치에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1년 후에 12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자가 이제 붙는 거잖아요. 근데 이자는까지 포함해서 12만 원이니까 이거를 이제 만약에 은행에 가서 할인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수수료를 줘야 돼요. 은행에다. 그래 그러면 12만 원인데 이자가 1년치 이자 그죠? 12만 원에 대한 1년 이자를 은행에다 줘야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럼 12만 원보다 작잖아요. 그죠? 그게 현재 가치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어음이나 채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도 마찬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죠 이제 채권 같은 거를 이제 잘 어떻게 공부를 하면은 현재 싸게 산 가치를 미래에 대해서 그죠 이제 가치를 알고 사야 돼요. 여기는 좀 이해가 그런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에다가 이자가 붙는 거고 이것이 미래 가치고 현재 가치는 미래 가치에다가 이자로 나누니까 그죠? 나누니까 금액이 현재 가치는 작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에 관련된 화폐 가치를 좀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좀 더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시간의 가치와 더불어서 고객 생애 가치 즉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를 좀 설명해 드리면 그래서 미래의 고객 성과를 예상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이 고객이 미래 현재 이익들을 가지고 미래 우리 기업에 얼마만큼 성과를 예상할 수 있는지를 이제 찾아보는 것이 고객 생애 가치예요. 그래서 고객의 등급을 뭐 우수 뭐부터 5등급으로 나눠서 이제 나눈다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연 구매 빈도라든지 또 연 구매액이라든지 그죠? 꼭 구매액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죠? 항공사 같은 경우는 빈도가 또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주 뭐 동남아를 가든 미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 그죠? 그래서 이런 고객 등급을 가지고 이제 미래 이 고객은 지금 현재 나이 몇 살인데 자주 이렇게 빈도가 1년에 뭐 6번은 외국을 가는구나. 그렇다면 이 손님이 30년 동안 살아있다면 이 정도 평균으로는 하겠지 하고 이 고객을 이제 우수 고객이냐 일반 고객이냐 그죠? 이렇게 나눠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고객 생애 가치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른 시점에서의 모든 거래를 화폐의 시간 가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한 화폐의 시간 가치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라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건 설명을 생략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 용어할 것은 이제 N자 네트예요. 순 현재 가치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순 현재 가치는 현재 가치에다가 미래 가치를 뺀 것이 순 현재 가치예요. 그거만 이제 용어를 더 알아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못하셨다면 제 설명으로 부족했다면 그렇죠. 재무관리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순 미래 가치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순 현재의 가치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편입의 현재 가치에다가 비용에 대한 코스트의 현재 가치를 뺀 것이 순 현재 가치입니다. 이것이 순수한 나에 대한 이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NPV라 그러는데
그죠? 순수한 현재 가치가 0보다 크면 그 기업은 그 고객은 타당성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NPV가 0보다 작으면 타당성이 없는 고객이고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할 때도 이거를 잘 계산해서 이 회사는 좋은 회사다. 현재 가치로서 그래서 판정할 수가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시고 좀 시간의 가치된 개념을 좀 아시면서 순 현재 가치 개념을 아시고 다음 시간을 맞이하면 쉽게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 가치와 고객 가치 분석에 대해서 학습하였고 다음 시간에 고객 생애 가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